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아침부터 하락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21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중에 한 4%였죠. 잠시만요. 3.98%, 3.98%까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는 아랫꼬리를 좀 말아 올리고 있긴 한데요. 근데 어제 제 영상을 보셨거나 혹은 지난 주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다. 언제부터였냐면, 자, 이때였습니다. 이때. 4일 전에. 4일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과정. 자,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공매도 매매 비중이 아니 8%까지 증가를 해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자, 지금 보세요. 최근에 이 상승, 이 전고점까지 상승을 만들 때 누구의 수급이 들어왔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전고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날 1월 28일 날 매매 비중이 무려 7.8%,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 6.3%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 뜻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이 매도 물량이 현물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자, 현물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뭐야? 공매도를 치고 있다.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이 상승도 외국인들이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데, 이때 보면은, 그죠? 끌어올렸던 건데, 근데 여기서 다시 공매도를 친다? 그건 뭐야? 뭐 자폭하겠다는 거야? 내가 매수를 해놓고 내가 공매도 쳐서 내 현물을 손실보게 만들어.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 이들의 좀 의도된 시나리오가 있다.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된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전에도 이런 패턴들을 종종 보였거든요. 일단 이번 2월 달에, 지금 2월 달이 됐어요. 자, 2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실적 발표. 그죠? 제 기억에 작년 2월 17일, 자, 2월 17일 날 24년도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그래서 올해도 뭐 IR 일정을 봐야겠지만 2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번에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이 정도는 우리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놔야 돼요. 미리미리. 자, 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예전에 우리가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에 물량을 모아갈 때 정말 수많은 수주가 발생이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엑스에너지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또 미국의 가스터빈, 카타르 원전, 체코 원전 등등등 죄다 12월 달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럼 12월이면 뭐야? 이거 4분기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가를 밀어낸다? 실적 발표도 안 나왔는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요 상승도 뭐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패턴이 한 차례 있었냐? 요때 보면은, 보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날 보면 아무 의미 없이 투매가 한번 나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죠? 3일 동안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요때 어떤 악재도 없었어요. 그냥 밀어냈어요. 이 앞에서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갔잖아요.
자, 이렇게 기간 조정 오랫동안 가져가다가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들은 사실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버텼는데, 주가는 계속 힘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하락이 나와. 그럼 뭐야? 아, 고점이구나. 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기간 조정을 줬다가 투매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골파기 패턴을 만들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근데 정확하게 한번 급락을 만들고 이날 3일 동안 몇 퍼센트 빠졌냐면 거의 한 20% 넘게 빠졌습니다. 20%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 물량, 투매 물량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받고 그 다음에 급등을 만들었죠. 상승을.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때도 보세요, 이때는 저도 털렸어요. 저도 털렸는데, 제 기억에 이날 뭐 체코 원전 뭐 서명 중지? 뭐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3%까지. 근데 이걸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악재도 나왔고, 급락도 하니까 버티기가 어렵죠. 근데 아래 꼬리 말아 올리고 결국에 그 다음부터 엄청난 폭등 랠리가 나왔죠. 예, 물론 뭐 저도 여기서 재돌파 매매해서 수익을 좀 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이 골파기 패턴이 많이 나온다. 근데 딱 맞죠, 지금. 타이밍이 딱 맞죠. 2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세력들은 뭐야? 공매도를 쳐가지고 앞에서 들어왔던 단타 개인들을 좀 털어내면서 본인들도 싼 가격이죠. 싼 가격에서 물량을 다시 매집해서 끌어올리고 실적 발표 나오면은 그때 매도하는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전에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지금 이 변동성 안에서 뭐 할 수 있어? 기회를 충분히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좀 여유가 없어. 비중이 이미 많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여기서 뭐 잔파등 나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생각했던 매도 시점,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는 진득하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거야. 진득하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에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올랐을 때 매도 중요하죠. 자,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금 수급을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좀 물량을 사고 있는데 그동안 매도했던 물량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물량이에요. 자, 그 전에 매도할 때는 막 200만 주, 뭐 160만 주, 140만 주 이렇게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매수하는 물량 고작 16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16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물량을 보고 그냥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또 바로 물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21선도 이탈했고 추세가 좀 깨지고 있는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저런 물량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예요? 이 공매도, 일단 공매도 물량이 숏커버 되는지, 숏커버와 함께 현물이 같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되면 사실 물량이 크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예전에 물량을 잡을 때 요거죠. 자, 하락 추세 속에 있다가 여기에서 추세를 돌리는 첫 번째 거래량이 있거든요. 첫 번째 거래량. 이게 정말 중요해요. 추세를 돌리는 첫 번째 거래량. 근데 이 수급이 그냥 단순하게 뭐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런 작은 물량들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들어오는 현물과 공매도 숏커버가 동시에 발생되는 요 수급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골드만삭스의 물량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세력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매도하죠. 그죠? 신고가에 왔는데 계속 매도를 해. 그죠? 공매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얘네들이 또 매수할 때는 시원시원하게 매수한단 말이죠. 이들이 매수하는 순간부터 뭐야? 추세가 바뀌고 상승이 나와요. 또 이들이 매도하는 순간부터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를 돌리는 수급,
그리고 플러스 골드만삭스의 수급이 같이 들어온다면 이건 뭐야? 진짜 반등이 될 수 있는 거지. 진짜 반등. 응? 그러니까 반등 타이밍을 잡을 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체크.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야만 속지 않고 가짜 반등에 속지 않고 확실하게 돌아들어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전고점을 뭐 당연히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앞에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였어? 3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이었어. 자, 3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4분기 실적이 얼마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3,300억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3,300억이 안 나와도 예를 들어서 뭐 2,000억이 나왔어. 2,500억이 나왔어. 2,500억이 나와도 이 가격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치인데 그러면은 적어도 이 가격은 뚫어줘야만 뭐야? 정상이다. 정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외국인들 추구만 봤을 때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뚫어냈을 때 뚫어냈을 때 뭐야? 위에 매물이 없어. 텅텅 비어 있어. 맞죠? 그 뜻은 뭡니까? 저항이 없다라는 거야. 저항이 없다. 저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고점을 잡아야 최대한 고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냐면 뚫어내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갑자기 매수 고점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 그러면 홀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약해져. 힘이 약해집니다. 그럼 이 힘이 약해지는 시점에선 뭐 해야 돼, 우리도? 같이 매도로 대응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우리도 같이 매도로 대응을 해야죠. 왜? 세력들이 매수를 멈췄다는 건 이제 곧 물량을 팔 수 있다라는 거야. 팔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물량을 좀 정리해야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 물어봐요. 그럼 세력들이 언제 매도하는지 압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과 수급을 같이 보는 거예요. 거래량과 수급을. 자, 봤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 고점이 나와요. 거래량 고점이 나오면서 여기서 프로그램과 또 뭐 공매도 물량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연의 매도가 같이 잡혀. 그러면 이건 뭐야? 고점일 확률이 높지. 이런 자리에서는 뭐야? 매도 대응하는 겁니다. 거래량 고점이 나오면서 세력들의 물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거래에 늘어났다가 세력들의 공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고점 찍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 내일 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수급을 체크할 겁니다. 수급을 체크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등 타이밍과 또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다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제가 또 이번에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요청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 자,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타점들 공유해 드릴 거고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좀. 아시겠죠? 지금 다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다 같이 힘내자. 자, 힘내자라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자라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저와 견해가 달라. 아,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해. 무조건 다 팔고 도망가라. 라고 생각한다면 댓글에다가 욕을 써도 좋습니다. 욕을 써도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욕만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 관점을 같이 남겨주세요. 그래야만 저도 뭐 만약에 저랑 생각이 다르다면 저도 보고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관점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네,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면은 진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또 이렇게 끝까지 보신 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시험만 보면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빵점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 두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 저라면 좀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봤을 때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 두 번째 친구를 봤을 때 뭔가 기대감? 기대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기대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지만 어때요?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두 번째 친구는 성적이 올랐죠. 자, 성적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거야, 희망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응? 이게 결국에 사람들 심리예요, 심리. 심리인데 이거를 시장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봐요. 시장에다가. 그럼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매수해봤죠? 자, 실적 좋은 기업 매수했을 때 어때, 여러분들?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 잘 돼요? 바로바로 급등을 해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지 않는다. 왜? 실적이 좋다는 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못해도 이 첫 번째 친구처럼 조금만 못해도 주가 급락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서야 좋아지는 이 친구처럼 두 번째 친구처럼 이제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종목이 뭐야? 기대 수익률이 높다. 왜?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이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